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검찰, 법원, 경찰 하여튼 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출마하고 나서는요 그동안에 이런 사법 이슈들을 별로 다루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강한 톤으로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원석 도대체 이게 민주당으로 내통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최근에 1차적으로 제기한 바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물론이고 특히 문재인 관련해서 도대체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는 이 김 여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속, 철저, 공정 이렇게 수사를 강조했는데 이 이원석이가 문재인 관련해서 수사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의도가 뭐가 있느냐, 누구하고 내통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강경하게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권에서 중요한 뉴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눈덩이 같이 커질 의혹의 하나다. 자, 제가 이제 그걸 주장한 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김규현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박정훈 사건을 갖다가 가장 큰 갈등 이슈로 키워인 1등 수훈자가 누구냐? 바로 김규현이에요. 요걸 가지고 4년 후 공천을 노린다. 저는 그런 그 맥락에서 이건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원유착, 쉽게 얘기해서요. 정치권의 김기현, 그 다음에 언론, JTBC에 제보한 거, 정원유착 구도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맨 먼저 이거야말로 탄핵 공작이 그냥 탄핵 공작이 아니고 사기성 탄핵 공작이다. 법적 책임을 져라. 그리고 윤석열 의원도 내가 고발하겠다까지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요,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요, 최근에 이 김기현이가 만난 수도권 재선 의원이 누구냐? 여러분들 궁금했는데 답을 내준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경태가 뒤로 밀리는 지금 형국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 일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일 월요일 날 이제 판을 좀 바꿔보겠다는 거죠. 수사에서 공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이 김기현이가 사기 공작을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노란한 인간이 누구냐? 정청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거.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입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들고 나올 경우는 역풍이 궁금한 거예요. 자칫하면 역풍이 우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원인을 앞세워서, 김규현이를 앞세워서 탄핵 공작을 해온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요거는요, 김만배가 지금 이제 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했을 때의 구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김만배를 앞세워서 이 가짜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김기현이를 앞세워서 가짜 사기 탄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엄중한 현실. 그래서 김기현에 대해서는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도 이제 최근에 말이죠, 동탄 경찰서에서 발표하기를, 이준석이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두 가지거든요. 크게 하나는 선거법 위반, 지난번에 이제 공정운하고 제대로 붙었잖아요. 갭 투자 문제. 이게 이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고발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강용석이가 맨 먼저 이준석이 성상납을 가세연에서 이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짜야 라고 해서 강용석이를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신업 변호사가 웃기고 있어. 이거 다 사실인데 너는 무고야. 그래서 이준석이 무고죄로 거른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무고죄,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유튜버들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 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지금 이제 동탄 경찰서에서는 검찰에다가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송치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지금 이제 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결 처리할 것이는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고죄는 지금도 중요한 현안인데 요것도 이원석이가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닌가. 예, 벌써 2년째
다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1, 2년? 예. 그래서 요런 내용에다가 이화영이가 말이죠. 잘만 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화영이가 열이 바짝 나 있습니다. 흔히 해서 마음이 좀 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최근에 이런 발언을 보면 심적 변화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밝힌 내용.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백송아한테 밝힌 내용을 보면 심경이 지금 복잡한. 그래서 마지막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맨 먼저요. 지금 제가 뭐 다른 건 광고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좋은 책이 나오면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는 건 뭐 제 방송 아주 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번에는요, 지금 이제 아주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계의 아주 원로 중에 원로 목사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일종의 이제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책을 썼는데, 요게 이제 영어로 빌리 킴.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이제 빌리 킴이에요. 예. 왜냐하면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게 김장한 목사님은 하우스보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세계 침례교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종교인으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분이 아닌가.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종교인으로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뭐 흔히 우리 휴먼 빙스 자연인으로서도 굉장한 아주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김장한 목사님은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면에는 그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밑바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인생 전체를 딱 담고 있는 책이 빌리 킴. 그래서 이 제목도 한국말로요. 김장환 목사 평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앞 제목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빌리 킴, 김장환 목사 평전 요런 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시내 이 서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온라인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책을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그 이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들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종교인 플러스 자연인으로서 양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어떤 특정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학술적 서적보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야말로 이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닌가. 그래서 맨 먼저 이 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분들한테요 많이 사서 좀 권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뭐 이 특히 이 장병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소자들 흔히 이제 재소자들이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 재소자들한테도 이런 책을 대거 이렇게 좀 권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봉사 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구입하셔서, 그야말로 이제 사회를 좀 더 밝고 멋있게, 그리고 자기 개인 인생도 또 멋있게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책이 되겠습니다. 빌리 킴. 빌리 킴, 요게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빌리 킴, 김장한 목사 평전. 꼭 한번요, 읽고 가시면은 뭐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빌리 김이 제목이 영어로 써져 갖고 이거 혹시 또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한국말로 써져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히트를 치면 당연히 뭐 외국 왜냐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신앙인들이 뭐 많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그 신도들이 뭐 깔려 있으니까요. 예, 극동방송 또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요. 해외 동포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그 영적인 영감도 받을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맨 먼저 그럼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화영이도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데
이화영이도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화영이 요 인간은요, 성경책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글씨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거 신고해야죠. 이재명이 저 유동규 같이 그냥 쫙 다 깔아버려야죠. 그런데 아직도 입을 딱 자꾸 담그고 있는데 요거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 다음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맨 먼저 준비한 것이 이제 윤상현 의원이 바로 이제 이원석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직격탄을 내렸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원석 총장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원석 당시야말로 선택적 법불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원석이 한 얘기가 법불나기잖아요. 요거를 인용해서 지금 이원석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세한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자, 그동안에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원석이가 작년 말에, 저도 이거 기사 봤어요. 대검 직원들하고 영화 서울의 봄, 요거를 단체 관람했잖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죠. 이거 이원석이는 이거 좌파냐? 이거 서울의 봄을 왜 단체로 대검 간부들 데리고 가서 보나?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원석이가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러한 관람평을 내놓은 바 있는데, 요 관람평하고 이 관람평에 맞게 지도 이제 총장으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지휘권을 행사한 걸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이 이재명, 문재인 요 관련 사건들이 없이 많은데 요거 제대로 하나라도 수사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서해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그 다음에 월성 폐쇄 사건, 이런 사건들, 이거 청와대 핵심 고위층, 이거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김명수, 아니 지금 고발된 지가 3년 5개월 만인데 이제사의 통보에 말이나 되냐? 그리고 이재명 법카 의혹,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2년이나가 미정비정하다가 이제사 소환 통보에, 근데 소환 통보제가 언젠데 아직도 이 일정 하나 나오지 않잖아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나 지금 전당 때문에 못 나가. 그러니까 그 이상 일체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사위수사, 그 다음에 이스타챗과 관련된 수사, 요것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5명씩이나 전주지검장이 교체가 됐고, 지난 올 1월 9일에서야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창수가 넘어온 이후로 뭐 이제 조금 이제야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이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스타챗 수사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인사가 있었는데 5월 달 인사는 이제 검사장들의 인사인데 그 인사도 나기 전에 민주당 친문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이슈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창수, 그 사람들이 이슈화 된 대로 이창수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중앙지검장으로. 요거 민주당에 유치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도대체 이원석이가 임명된 이후에 문정부 관련, 이재명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원석이는 그동안에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보면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 자,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되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말로 선택적 법불악이다. 예. 이게 특정 수사가 뭐예요? 김여사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원석이는 검사냐 정치인이냐? 다른 사람은 속여도 본인은 못 쓸 것이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 본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장경태가 말하자면 김규현이를 배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언론고자 이거 김만배가 언론을 조작했잖아요. 언론 대선 공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범통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재명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장경태가 말이죠. 김규현이를 앞장 세워서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작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김규현이가 놀고 있는 단톡방. 거기에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하는 이 주가 조작, 그 전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요 전주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엄청난 게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허풍을 친 거. 요거를 그대로 김건희가 믿고 임성근 구명 로비를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지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했다. 요게 이제 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게이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가 이렇게 사기치고 요 사기치는 내용을 갖다가 JTBC에 제보해서 JTBC는 이게 가짜인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다 보도를 했고, 예.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거짓말한 거 알면서도 다 보도한 거. 그 다음에 좌파 매체들이 그대로 다 따라서 보도한 거. 그러니까 방심해서 전부 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벌금을 수천만 원 다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MBC랑 이런 데가. 그런 것처럼 JTBC도 문제다. 김건희는 가짜 탄핵 공작 프레임을 짰고 요 뒤에 지금 이제 장경태가 있다. 요거를 권성동 의원이 분석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 입장에서 특히 장경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에 지금 이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무슨 소리냐? 요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장경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딱 단정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뭐냐? 김규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이미 이종호, 그러니까 이종호가 구명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종호를 만나서 제보를 받았고 서류도 다 받았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김건희를 만난 것은 그런 탄핵을 탄핵을 하자 주장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만난 게 아니라 이종호를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김규현이를 만났는데 김규현이 만난 것은 이종호한테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고 새롭게 김규현한테 받은 자료도 없고 하나도 없다. 요청도. 그래서 이 만난 것도 자료 요청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김종호를 만나기 전에는 이종호 죄송합니다.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만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김규현이하고는 연락조차도 한 적이 없다. 예. 요렇게 해서 맨 먼저 나는 이종호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렇게 사기 게이트라고 몰고 가는 권성동이가 잘못된 것이다. 요렇게 지금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말이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지금 공개한 이종호하고 임 사단장 관련 자료 요 사진을 포함해서 요거는 전부 다 이종호가 본인한테 준 거지 김규현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공작서를 제기하는 거. 김규현 공모설. 요 민주당하고 김규현이 공모했다. 요거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민주당과 이종호 공작서를 제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공모서는 앞뒤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틀렸고 전형적인 물타기용 메신저 공격이다.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권성동, 이종호 방탄 공작이 아닌가. 요렇게 역공을 펴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230여 개의 녹취록 여기에 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녹취록에 보면요. 이 장경태가 그 단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 김건희를 만난 얘기를 다 적나라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김건희 만나고 싶다. 뭐라고 그러죠? 꼬일까 봐서 엮일까 봐서 자기도 대화도 안 하고 있다. 전화도. 예. 보좌관 시켜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김기현이가 와갖고 만났는데 김기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김기현이가 거짓말했다고 또 인정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녹취록이 있는데 녹취록은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정영학 녹취록 요것이 오늘날 대장동 사건이 다 유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는 지금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경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장경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요렇게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예, 권성동, 이종호 방탄 공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장경태, 그리고 민주당 스타일을 볼 때, 장경태가 누군데요? 장경태가 이재명,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탄의 아주 이재명 사수 아주 강 멤버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만약에 장경태 주장대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어. 그러면 무고죄로 고발해야죠. 법률로다가 고소전 벌여야죠. 그런데
고소전하겠다, 법적 투쟁하겠다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욕만 했지. 비판, 구도만 부인을 했고 새로운 구도를 짰잖아요. 이거는 이종호와 그다음에 권성동의 방탄 공작이야. 요렇게 프레임을 쎄서 역공만 취한 것이지, 너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요걸로 만약 지가 건다고는, 그러면, 권성동 검사 출신인데, 장경태는 법률가는 아니잖아요. 권성동이가 바로 그런 모구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 이걸 보면, 장경태가 충성용, 이재명한테 충성용으로 요런 지금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화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화영이가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지금 영창 살고 있고, 내가 9년 6개월 사는데 난 신세 조졌어. 나 혼자만 죽어. 너 이재명 너도 죽어봐. 나 이대로 놔두고 말이지. 너 말도 안 돼. 당해봐. 요러한 심경을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근거. 저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잖아. 하나는요, 대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언제냐?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총선이 끝나갖고 4월 15일 날은 지 부인을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고요. 4월 30일 날은 민주당 의원 2명을 구치소에서 접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찰에서요, 지난 26일 날 이화영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요거 싹 녹취록을 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 이 녹취록을 보면 이화영의 지금 마음이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느냐?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미 여러 차례 내용은, 녹취록 내용이 뭐냐? 이화영이가 녹취록 내용이요. 녹취록을 내용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 이 녹취록 중에요.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요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요걸 보면은 지금 이화영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예,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나라.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하고 또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왜 만나? 왜? 나 안 만날 거야. 왜? 이재명이가 또 난리칠 거 아니야? 이래갖고 이화영 부인은 안 만나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대속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대속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신 내가 이재명이 대신에 내가 지금 영창 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알지? 알았지? 그럼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요 두 마디가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두 마디가 핵심. 그러면 요 두 마디 핵심에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웃었고, 그리고 이화영의 부인인 지금 백정화는 거의 옛날에 재판장에서 싸우듯이, 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요 화면은 좀 미리 나왔는데요. 이게 나는 고발한다. 요거는요, 이화영이 부인이 김철민 변호사하고 둘이서 쓴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요 책. 그래서 김현철 변호사하고 백정화하고 둘이서 쓴 책이에요. 나는 고발한다. 뭘 고발해?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 요거를 지금 쓴 거예요. 이거 돈벌이, 앵벌이 하려고 정경심이 같이, 정경심이도 구치소 나와갖고 영미 시집 해갖고 그거 영미 아주 저명 시인들이 쓴 영미 시 그거 그냥 쫙 붙여갖고 책자 만들어서 또 돈벌이, 앵벌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화영 부인도 앵벌이, 변호사비 되려고 지금 앵벌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도 부족한데 이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민당에서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열받은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만 이화영이가 백 씨한테 부인은 4월 15일 날, 그리고 민주당 의원 둘은 4월 30일 날 만났어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한번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이재명 뭐 만나기가 어렵냐? 이렇게 되니까 이 백관이가 또 난리 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 비공적으로 만나라고. 요렇게 해서 둘이서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화영이가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들 2명한테는요. 자, 김광민 변호사를 좀 도와달라. 예,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얘기는 김광민이 변호사비 될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도와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선자 여러분들 선거법 다 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신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 당선돼갖고 이렇게 지금 방문 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들이 말이죠. 요 말을 듣고 여러분들 또 대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했더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녹취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요 얘기는요. 심경 변화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느냐? 바로 뭐냐? 지금 내가 혼자 9년 6개월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너 한 게 도대체 뭐 있어? 예,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대신 영창사를 하고 있잖아. 예.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는 이거 조작 수사야. 그리고 소사 쓰는 거야. 요 말 이외에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해주는 거 있어? 김현철 변호사를 도와줬어. 김광민 변호사를 도와줬어. 변호비 너 변호했던 사람들은 공천으로 다 갚아놓고 나는 도대체 해준 게 뭐냐고. 이화영이가 멘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이화영이가 이미 이화영이가 말이야. 양심선을 한번 했잖아요. 내가 다 이재명한테 보고했어. 그랬다가 이제 이화영이가 박찬대를 앞세워서 공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박찬대가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까지 해서 다 이걸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 편지를 계속 써대고 이화영 부인하고 난리가 나서 법정에서 싸우고 변호사 싹 바꿔치기 하고 이게 싹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단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요렇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자박을 했다가 이게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난리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화영은요,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에 빗대서 대속해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살렸다고 주장하는 것 같으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어이없고 가짜있게 느껴갖고 이게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얘기한다고 그거 이재명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너는 아까 이재명이 깜짝도 안 해. 근데 아직도 너 이재명한테 기대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헛수승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너는 아직도 이재명이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너 이거 뭐죠? 손절했어, 이재명이. 그러니까 더 이상 대속한다고 네가 아무리 읊어보고 내가 이재명한테 가서 안부 전하고 네 얘기 해봐야 이재명이 눈알 깜짝 안 해. 이재명 리스크는 지가 알아서 변호사들로 다 하니까 니나 잘해. 너나 똑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하고 일치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다, 이화영이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이렇게까지 심경의 변화의 가능성까지 내피웠는데 네가 아무리 심경을 한다고 그래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절대로 너 거기 안 넘어가. 더 이상 이재명한테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화영이도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웃고 간 거, 이거를 굉장히 곱씹어 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 이화영이 입에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미 이화영이 부인은 내가 이화영 지금 마음 보면 민주당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거기에서 맨 먼저 나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화영은 죽고 싶어 해. 얘기했잖아요. 죽고 싶어 해. 왜 혼자 당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죽고 싶어 해가 아니라 내가 대속해주고 있는데 이재명이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들, 변호사비 대신에 뭐 하나 엮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자리 하나 내놔, 이 사람들한테. 네가 대장동 변호사들만 배치 달아주고 이렇게 아니라 너 당 대표니까 어디다 심어줄 데가 많잖아. 먹고 살게. 내 변호사비 대역해주게. 예, 대납해주게. 이재명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까지 지금 웃고 갔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부인도 바보 아니잖아요. 아, 웃었어? 나는 심각하게 했는데 알았어. 나 확 뒤집어 버릴 거야. 다 불어버릴 거야. 이런 계산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준석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